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제 손으로요. 무슨 일일까요? 저는 68세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아들과 마주 앉은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올라갔고 그 손바닥이 아들의 뺨에 닿았습니다. 따귀를 때린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을 살아오며 자식 앞에서 목소리 한번 높여본 적 없던 제가, 손 한번 들어본 적 없던 제가 말입니다. 그날 카페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31살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통이 20시간이나 계속됐지만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3년이 흐른 뒤 딸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집을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고된 일상을 반복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저는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넣고 김밥을 말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손편지를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하라는 응원의 말,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는 격려의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런 짧은 한두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벅찬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가족이 곧 제 인생의 전부였고 그들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제 꿈도 제 미래도 모든 것이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45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지에 끔찍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이어서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3년이라는 시간을 온 힘을 다해 버텨냈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함께 버텼습니다. 하지만 48살이 되던 해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곁을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직 중학생이었던 어린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보고 울지 말라고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터져 나오려던 눈물을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책임을 삼켜야 했습니다. 슬퍼하고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빠 역할을 모두 해내야 했으니까요. 아직 어린 두 아이를 혼자 힘으로 키워내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의 하루는 20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녁 시간에는 건물 청소 일을 다녔습니다. 주말이 되면 파출부로 남의 집을 찾아가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났지만 허리가 휘어져 밤마다 통증에 시달렸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때까지, 딸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을 때까지 저는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30살에 좋은 사람을 만나 장가를 갔고 딸은 28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시집을 갔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에서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집에 돌아올 때마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밥상을 차려도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말을 주고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텅 빈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20년입니다. 남편 없이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48살부터 68살까지 제 청춘의 모든 시간을,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절을
자식들을 키우는데 온전히 묻어버렸습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혼자서 산소를 찾아가 남편에게 인사를 올렸고 생일이 되면 혼자 조용히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밥 한 숟갈 함께 떠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바로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구수한 된장국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보다 5살 정도 많아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인상이 참 푸근하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그분도 저처럼 혼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를 10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제는 혼자 산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등산이 유일한 낙이라고, 이렇게 산을 오르며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이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거의 매일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걷는 시간이 편안했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직접 끓였다며 보온병에 담아온 된장국을 건네주었습니다. 어젯밤에 정성껏 끓여봤으니 맛 좀 봐달라고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된장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어준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정성을 들여 밥을 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68살 늦은 나이에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멈춰버렸다고 생각했던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며 밥은 먹었냐고 물어주는 사람,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 저는 늦었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하려고 한다고, 좋은 분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좋은 분 만나셨구나. 축하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런 결정을 해서 혹시 부담스럽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도 행복하셔야죠. 새 신혼집 구하시면 제가 커튼 달아드릴게요. 딸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딸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아들은 대뜸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믿을 수 없다는 투로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고,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이요? 겨우 20년인데 벌써 잊으셨어요? 겨우 20년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잊은 게 아니라고.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라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러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아들이 직접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아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는 무엇을 다시 생각하라는 건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재혼 말이라고. 그 나이에 주책도 정도가 있지. 주책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제 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주책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더욱 냉정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다 수군거린다고? 68살에 무슨 재혼이냐고? 늙어서 정신이 나간 게 아니냐고 말한다고. 나도 그 소리가 듣기 창피해. 저는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고작 20년인데? 벌써 잊으셨어요? 아빠가 얼마나 엄마 사랑했는데요. 그 사랑은 다 어디 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못 잊는다고 지금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러세요? 동네 망신도 정도가 있죠. 제 직장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요? 장모님이 재혼한대요 하고 떠벌리고 다녀야 돼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것은 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난 20년 동안 혼자 살았어. 너희 아빠 못 잊어서 명절마다 혼자 산소 갔고 생일마다 혼자 미역국 끓여 먹었어. 48살부터 지금까지 20년을 너희 키우느라 밥 한 숟갈 같이 떠줄 사람 없이 살았단 말이야.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니까요? 당연하다는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당연하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게 부모의 의무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보상받으려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엄마가 외로우면 취미생활 하시든지 아니면 강아지나 키우시지. 재혼은 무슨 재혼이에요? 그 나이에? 강아지. 그 한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외로우면 강아지나 키우라는 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동물이나 키우라는 말. 20년을 혼자 버티며 살아온 제게, 이제 다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제게 강아지나 키우라는 말을 던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고 또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 손바닥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고 아들의 뺨에 닿았습니다. 따귀를 때린 것입니다. 짝! 하는 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고개가 옆으로 크게 돌아갔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뺨은 내가 엄마 마음을 짓밟은 값이다. 넌 지금 40에 아이 셋 둔 가장이면서 이 엄마 마음을 왜 모르니? 난 너희 행복 지키느라 내 청춘을 다 묻었어. 손이 부서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 이제 엄마도 엄마 삶을 찾을 거야. 아들은 뺨을 만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야. 통보다. 다음 달 5일에 결혼식 한다. 올 거면 와. 안 올 거면 말고. 그래도 넌 내 장남이니까 알려는 거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을 밀고 나가는 제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여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던 보이지 않는 무게가 바람을 타고 조금씩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엄마는 괜찮으시냐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오빠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오빠한테 한마디 단단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는 자기가 꼭 가겠다고, 엄마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가겠다고 죄송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성대한 잔치가 아니라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딸이 일찍 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아들도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날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갑자기 말해서 놀랐을 거라고 이해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제 의지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을 함께 마주 앉아 먹고 손을 잡고 산책을 함께 갑니다. 20년 만에 저는 다시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누군가의 아내로, 한 사람의 여자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선택이 혹시라도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 한 줄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